죽을 때 통장에 돈이 남아있으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야. 한 어르신이 남긴 이 말이 요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우린 평생 이렇게 살아왔죠. 조금만 더 아껴야지. 혹시 몰라서 모아둬야지. 그런데 정작 그 혹시 모를 날은 오지 않고 그 대신 이렇게까지 아끼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는 후회만 남습니다. 젊을 땐 절약이 미덕이었지만 노년엔 그 절약이 삶의 빛을 서서히 끄는 그림자가 되곤 합니다. 수십 년간 일하며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허리 휘게 모은 돈. 그 돈이 통장 속 숫자로만 남고 정작 당신의 하루에는 향기 하나, 여유 한 조각조차 없었다면 그건 정말 현명한 인생일까요? 어느 신문 기사에서 봤습니다. 한국 노인 3명 중 1명이 내가 너무 아꼈다고 후회하며 생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나를 위해 쓸 용기가 없었어요. 우리는 늘 돈을 모으는 법은 배웠지만 쓰는 지혜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후에 절대로 아끼면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통장 잔고보다 훨씬 값진 것, 후회 없는 인생의 방향을 얻게 될 거예요.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나를 위해, 내 남은 시간을 위해 진짜 아끼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천천히 마음을 열어볼까요? 한 끼의 밥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온도이며 삶의 태도이고 하루를 살아낼 힘을 만드는 작은 의식이죠.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밥을 차렸고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주며 자신은 김치 몇 조각으로 끼니를 때웠던 세월. 하지만 이제는 그 밥상이 누군가를 위한 수고가 아니라 나를 위한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병원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의사의 처방보다 강력한 건 매일 먹는 한 끼의 진심 어린 음식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음식을 통해 나를 아끼고 몸에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느 80대 할머니는 혼자 사시지만 매일 새벽이면 장에 나가 제철 채소를 고릅니다. 누가 와서 먹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신경을 쓰세요? 묻자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이 밥을 먹는 사람이 나잖아요. 내가 나를 대접해야지. 그 한마디에 담긴 지혜는 깊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음식을 주는가로 삶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허기를 채우는 사람과 마음을 채우는 사람은 다르니까요. 나이가 들면 입맛이 까다로워지고 예전처럼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음식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절제와 감각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많이보다 제대로가 중요합니다. 한 끼라도 좋은 재료로 천천히 감사히 먹는 것. 그것이 노년의 최고의 건강법이자 행복의 시작입니다. 나 하나 먹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가족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당신, 이제라도 자신에게 따뜻한 밥 한 끼쯤 대접할 자격이 충분하지 않나요? 좋은 음식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여유로부터 시작됩니다. 계절의 과일, 따뜻한 된장국, 갓 지은 밥 위에 김이 모락모락 오를 때 그 순간 삶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습니다. 음식의 향기 속에는 기억이 있고 그 기억은 사람을 다시 살아있게 합니다.
젊을 때는 시간에 쫓기고 입맛도 급하게 흘려보냈지만 이제는 그 느림이 오히려 호사입니다. 한 숟가락을 천천히 음미하며 입안 가득 퍼지는 단맛, 짠맛, 구수한 맛 속에서 내 인생의 풍미가 함께 녹아드는 느낌. 그게 바로 나이 든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의 맛이지요. 또한 좋은 음식을 먹는 건 몸의 건강뿐 아니라 감정의 회복에도 깊은 영향을 줍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오메가3, 아연,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기분과 면역력을 바꿉니다. 특히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맛있는 음식을 통해 분비되어 우울을 덜고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이 나빠질 때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맛있는 음식을 먹어라. 식탁은 인생의 무대입니다. 그곳에서 웃고 기억하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손주들이 놀러와서 함께 먹는 떡국 한 그릇, 친구와 나누는 김치전 한 장. 그 순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의 시간입니다. 음식은 결국 삶을 돌보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입니다. 나를 아끼는 마음이 담긴 한 숟가락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회복의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건 나 아직 내 삶을 사랑하고 있다는 조용한 선언이기도 하지요. 입으로 들어간 음식이 몸이 되고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 이 시기엔 남의 입맛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 드세요. 따뜻한 국 한 그릇의 위로가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듯 좋은 음식은 결국 몸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단순한 밥이 아니라 내일을 살아갈 힘의 재료이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그 힘을 어떻게 오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몸이 버텨야 마음도 자유로워집니다. 다음 이야기는 돈보다 더 큰 자산, 바로 건강에 대한 지혜로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건강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릴까요? 건강이 최고야. 몸이 재산이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돈을 쓰는 일이 되면 우리는 망설입니다. 병원 가야 할 것 같아도 조금만 더 참자. 운동기구를 보며 나이 들어 뭘 하겠어. 비타민이나 영양제 가격을 보고 그 돈으로 밥 한 끼 더 먹지. 그렇게 건강은 우리가 가장 쉽게 미루는 투자 항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건강에 쓰는 돈은 소비가 아니라 보전입니다. 아껴야 할 돈이 아니라 써야 덜 잃는 돈이지요. 한 70대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온 분이었어요. 기침이 몇 달째 이어져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깟 감기겠지. 병원비가 더 아깝지. 하지만 결국 병은 폐렴으로 번졌고 입원비는 몇 달치 연금보다 더 컸습니다. 그제야 그분은 침대 위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끼던 돈 결국 병원비로 다 갔구나.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잃으면 시간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병에 걸려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건강했던 그 평범한 날들이 얼마나 값졌는지를요. 특히 노년의 건강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곧 존엄과 자존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걷고 씻고 식사하고 외출할 수 있는 힘. 그 작은 자립이 바로 인생의 품격이지요. 이 힘이 무너지는 순간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세상은 갑자기 좁아집니다. 세상이 아니라 몸이 우리를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돈을 쓰는 건 사실상 자유를 지키는 일입니다. 정기 검진비, 운동비, 치과 치료, 때로는 조금 비싼 유기농 식재료까지 그 모든 건 나의 내일을 위한 보험료입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운동은 귀찮고 돈 낭비야.
하지만 아내는 꾸준히 요가와 걷기를 이어갔죠. 10년이 지나자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남편은 관절이 굳어 휠체어를 타야 했고 아내는 손수 그 휠체어를 밀며 남편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때 남편은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땐 몰랐어. 당신이 돈을 쓰고 있던 게 아니라 시간을 벌고 있었다는 걸. 운동이나 건강관리는 지금의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미래의 나를 돌보는 일입니다. 노년은 체력이 떨어지는 시기지만 그렇다고 건강을 포기해야 할 시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필요한 건 작은 습관의 힘이지요. 아침에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 식사 후 가볍게 걷는 것,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병원에 들러 검사받는 것. 이 사소한 행동들이 쌓이면 그게 바로 건강의 복리 이자가 됩니다. 건강에 돈을 쓰는 건 나를 위한 사치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배려입니다. 내가 건강하면 자식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걸을 수 있으면 손주들이 내 손을 잡고 놀러 옵니다. 건강은 관계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다리이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그래도 병원 다니고 운동하고 보약 먹다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싼 건 병이 아니라 후회입니다. 미리 썼다면 막을 수 있었던 병,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피할 수 있었던 통증. 그 후회는 평생을 따라붙습니다.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단지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힘, 그게 바로 건강이죠. 그런데 몸이 버텨도 매일 불편함 속에 살아간다면 그 삶이 과연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낡은 침대, 허리 아픈 의자, 찬 바닥에서 겨울을 견디는 작은 방. 그건 절약이 아니라 조금씩 자신을 소모시키는 일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불편함을 참는 미덕이 아니라 편안하게 살아갈 권리에 대한 것입니다. 편안함을 위한 지출,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참는 법을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춥다고 불평하지 말고, 배고파도 남에게 양보하고, 불편해도 묵묵히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죠. 그 덕분에 삶은 단단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너무 인색해진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참음이 더 이상 덕이 아닙니다. 그건 몸을 조금씩 갉아먹는 느린 고통이 됩니다. 낡은 침대에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딱딱한 의자에서 허리 통증을 참으며 앉아있는 일상. 겨울마다 냉기가 밑에서 올라오는데도 난 괜찮아. 이 나이에 뭐라고 넘기곤 하지요. 하지만 이건 절약이 아니라 자기 학대에 가깝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늘 아파서 병원에서는 이제는 좋은 매트리스로 바꾸세요. 라고 권했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깟 침대 하나 바꾸자고 돈 쓰는 게 아깝지요. 그런데 결국 디스크가 심해져서 수술비로 100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퇴원하며 말했죠. 나는 돈을 아낀 게 아니라 내 허리를 팔았던 거야. 편안함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건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좋은 침대는 하루를 회복시키고 따뜻한 조명은 마음의 어둠을 덜어줍니다. 부드러운 의자는 허리를, 따뜻한 담요는 밤잠을 지켜줍니다. 이건 절약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이죠. 불편함을 참고 살아가는 건 스스로를 두 번째 시민으로 취급하는 일입니다. 나는 괜찮아. 그 한마디 뒤엔 사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라는 체념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평생 일하고 사랑하고 버텨온 사람이라면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편안함은 단지 물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존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좋은 의자에 앉는다는 건
이 몸이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나에게 보내는 일입니다.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그는 건 오늘도 잘 견뎌냈다는 스스로의 위로입니다. 작은 쿠션 하나, 부드러운 슬리퍼 하나가 하루의 기분을 얼마나 바꾸는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작은 편안함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편안한 공간에서 지내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현저히 낮고 면역력 또한 더 높다고 합니다. 몸이 쉬어야 세포가 회복하고 마음이 안정되어야 기억력도 유지됩니다. 즉, 편안함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노화를 늦추는 실제적인 힘인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건 사치야. 하지만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 사치스럽게 썼던 건 타인을 위한 것이었어요. 자식의 학원비, 남편의 옷, 손주의 장난감. 이제는 그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남이 아닌 나에게, 나를 위한 사치야말로 가장 늦게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이제는 참는 데 쓰던 힘을 누리는 데 써야 할 때입니다. 좋은 친구 하나, 내 몸에 맞는 의자 하나, 조용히 나를 감싸주는 등불 하나가 삶의 무게를 얼마나 가볍게 만들어주는지 그걸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달라집니다. 편안함은 결국 평화입니다. 몸이 편해야 마음이 평온하고 마음이 평온해야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당신의 공간이 편안해지면 사람이 찾아오고 그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 속에서 삶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 불편함을 견디는 게 아니라 편안함을 선택하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건 나태가 아니라 평생 성실히 살아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과 마음이 쉬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세상이 달라집니다. 작은 바람에도 고마움을 느끼고 햇살 한 줄기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그 여유 속에서 문득 깨닫게 되죠. 편안함은 결국 다음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는 것을. 이제 그 문을 조금 더 열고 들어가 볼까요? 돈으로는 살 수 없지만 마음속에 오래 남는 또 하나의 가치. 추억에 돈을 쓰는 지혜로 이어가 볼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건 시간이고 그 시간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바로 추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물건보다 기억을 소유하는 존재가 됩니다. 옷장엔 옷이 가득해도 마음속엔 오래된 웃음 하나가 더 따뜻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 기억을 쌓는 일엔 인색합니다. 나이 들어 무슨 여행이야. 이제는 집이 편하지. 돈 써봤자 남는 게 뭐 있니?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하루를 조용히 닫아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남는 게 없을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는 재산입니다. 오래된 물건은 낡지만 좋았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따뜻하게 익어갑니다. 한 80대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은 그녀는 몇 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돈 쓰고 힘들게 뭘 하겠어. 그러다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노년 사진 교실에 참여하게 됐죠. 손에 쥔 카메라가 낯설었지만 그날 찍은 한 장의 사진이 그녀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진을 찍으러 다니니 다시 봄이 보이더라고요. 이후로 그녀는 매주 산책을 나섰고 사진을 찍으며 친구도 생겼습니다. 젊을 때보다 요즘이 더 바빠요. 그 말에는 잊고 살았던 생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험은 몸을 움직이게 하고 마음을 다시 세상과 연결시킵니다. 새로운 풍경을 보는 순간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창문이 열리죠. 그리고 그때 느껴지는 공기와 빛, 웃음의 온도는 어떤 돈으로도 환산되지 않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시장에서 계절의 향기를 느끼고 친구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우리 예전엔 이런 일도 있었지 하고 웃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삶의 이자입니다. 은행의 숫자는 줄어들지 몰라도 그 순간 마음의 잔고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경험에 돈을 쓴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가 아니라 내 안의 생명을 다시 깨우는 일이지요.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 아니라 정지된 일상입니다. 매일 똑같은 풍경, 똑같은 대화, 똑같은 습관 속에서 시간은 고요히 그러나 잔인하게 흐릅니다. 그걸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카페, 처음 들어보는 음악회, 오랜만에 손주와 함께한 놀이공원. 그 모든 게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추억은 마음의 근육과도 같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약해지고 새로운 감정을 만나면 다시 단단해집니다. 한때 웃고 울었던 기억들이 나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 외로운 밤에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젠 새로운 일은 무리야. 하지만 경험은 크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움직이려는 마음입니다. 그 한 걸음이 세상을 바꾸고 그 발자국 하나가 인생을 다시 이어줍니다. 한 60대 남성은 은퇴 후 처음으로 자전거 여행을 떠났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죠. 그 나이에 무리하지 마. 하지만 그는 천천히 쉬엄쉬엄 하루에 30km씩 달리며 전국을 돌았습니다. 여행을 마친 뒤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돈을 썼지만 인생을 다시 샀어요. 그렇습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모을 수 있지만 경험은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인 시간은 결국 나라는 존재의 온기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오늘의 풍경은 내일이면 사라지고 오늘의 대화는 내년엔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기억을 남기기 위해 오늘 조금의 돈과 용기를 써도 되지 않을까요? 추억은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나눈 웃음, 새로운 곳에서 느낀 바람, 그 모든 것이 당신 인생의 꽃잎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조용한 오후 햇살 아래 앉아 그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볼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 내가 돈을 쓴 건 낭비가 아니었구나. 그건 내 인생을 아름답게 채운 투자였어.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질문을 함께 떠올려 볼까요? 돈은 왜 모으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쓰는가? 이제 그 해답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 볼게요. 이제는 아끼는 것보다 쓰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 그 마음속엔 이미 수많은 절약의 미덕이 자리하고 있지요.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챕터는 더 이상 참음의 시간이 아니라 누림의 시간입니다. 돈을 쓴다는 건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그건 내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선택입니다. 좋은 음식을 사서 나를 위로하고 건강을 위해 운동화 한 켤레를 사는 일, 편안한 의자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되돌아보는 그 순간들. 그건 사치가 아니라 존엄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 옷이야. 이젠 뭐 그냥 버티는 거지. 하지만 그 버팀 속에 숨은 외로움과 피로를 누가 대신 채워줄 수 있을까요? 이제는 세상에게서 인정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기 위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세월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 수고의 결실로 쌓인 돈, 시간, 여유는 이제 당신이 스스로에게 선물해야 할 차례입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그 모든 축복을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는 일이 가장 자연스럽고도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더 모았어야 했다가 아닙니다. 삶의 마지막에서 남는 건 숫자가 아니라 온도입니다. 그 온도는 내가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왔는가에서 비롯됩니다. 좋은 음식의 향, 편안한 집의 공기, 누군가와 함께 웃던 기억들. 이것들이 바로 인생의 잔잔한 불빛이 되어 남은 길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이제는 세상이 정해준 성공의 기준을 내려놓고 당신만의 행복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자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돈은 쌓일수록 무겁지만 나를 위해 쓸 때 비로소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아끼던 돈이 누군가의 손에 흘러가기 전에 내 손으로 내 기쁨을 위해 써보세요. 그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행복으로 변해 당신의 하루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기이자 선택의 시기입니다. 무엇을 남길지보다 무엇을 경험하고 나눌지를 결정하는 시간이죠.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건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아름답게 비워내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낸 사람의 얼굴엔 이상하리만큼 고요하고 깊은 미소가 흐릅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표정,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이는 자신이 가진 것을 언제, 어디에 써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은 단지 수행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모으는 지혜에서 쓰는 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그동안 지켜온 근면과 절약은 이제 따뜻한 사용이라는 또 다른 지혜로 이어질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사랑이 지금의 삶을 있게 한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제 그 자산을 조용히 아름답게 당신 자신을 위해 써보세요. 그 돈이 만들어주는 건 사치가 아니라 당신이 후회하지 않을 품격 있는 행복, 그리고 고운빛처럼 반짝이는 마지막 미소일 것입니다. 오늘도 고운빛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당신의 남은 날들이 따뜻한 누림의 시간으로 고요히 채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